주부터 그 5 특강 들어가는데 그 특강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자, 1일에 한 30문제, 25에서 30문제 정도 먼저 여러분들이 30분에 푸시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가 주로 타시험 기출문제예요. 대부분 타시험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과 감정평가사와 주택관리사 세 가지 민법 난이도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감평과 주택관리사를 넣고 다음 법무사라든가 다른 변리사 같은 거 시험은 우리보다 좀 어려워요. 그 중에 우리 시험 수준에 맞는 거 몇 개 넣습니다. 여러 개 이제 5주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는 제가 객관식 판례를 문제집을 그 5, 6월 달에 10문제씩 드렸죠. 5, 6월 달에 제가 10문제씩 아침에 들은 거 있잖아요. OX 문제. 그게 객관식 판례예요. 그래서 그건 좀 많이 뺐어요. 5 특강은 이 타시험 위주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 5, 6월 때 다 풀어보셨으니까. 그리고 판례 특강은 따로 안 해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본 게 다 판례예요, 이게. 이 요약집이 다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판례 특강 따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서나 요약집이 거의 다 판례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판례 특강은 나중에 우리가 10곡태를 하거든요. 10월 달에 뭐 시험에 꼭 나오는 테마라 해서 이때 판례 제가 중요한 판례 한 120개 정도 이때 따로 그냥 할 겁니다, 이때는. 그래서 근데 이건 그냥 소설된 거예요. 제가 5, 6월 달 된 건 다 이 판례를 객관식으로 만든 거니까 그 5, 6월 달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 5 특강에는 그냥 타시험 위주로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것도 다 판례겠죠. 민법 시험은 거의 다 모든 시험이 다 80%가 판례이기 때문에 다 중복된다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판례는 나중에 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할 문제 뽑아놨으니까 끝나고 하실 때 한번 이렇게 하고 나면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주로 감평이나 주택관리사 문제를 했습니다. 우리랑 난이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꼭 풀어볼 문제를 그 타시험 기출 문제를 뽑은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빨리 끝났기 때문에 그 요약집 184페이지 좀 봐볼게요. 요약집 184페이지. 거기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이거 오늘 좀 하겠습니다. 자, 가등기 담보법은 시험 출제 유형이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184페이지가 1번 적용 범위 되어 있죠. 그 적용 범위가 시험 문제 한 문제고, 다음 오른쪽 185페이지 2번 가등기 담보권 실행 글에서 양괄호 1번이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가로 열고 귀독청산 써 있죠. 그 귀독청산을 어떻게 하는가 그게 한 문제예요. 그래서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떨 때 적용되는가와 귀독청산 그 두 개를 시험에 냅니다. 포인트를 아시겠죠? 자, 그럼 가등기 담보법은 이런 경우를 가정해서 만들었어요. 자, 예를 들면 갑에게 부동산이 하나 있어요. 갑이 돈이 필요한데 을을 찾아와서 을에게 만약에 3억을 빌린다 해보세요. 그럼 이 법은 옛날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부동산이 있으면 대출 잘해줘 일반인도. 옛날에는 한 15년 전만 해도 중소기업이나 일반인들은 대출 잘 안 해줬습니다. 대기업이나 대출 해줬어요. 지금은 많이 해주죠, 일반인도. 그래서 옛날 어려울 때는 부동산이 있더라도 은행에서 대출 많이 못 받았습니다. 기껏 얼마나 조금밖에 안 해줘요. 그래서 그때 갑이 부동산이 있더라도 이제 돈이 필요한데 을에게 3억을 빌린다 해보세요. 그럼 이 을은 대부분 사채업자입니다. 그래서 을이 그래요. 너 돈 못 갚으면 어떻게 할 거야? 갑이 갚을 수 있어요. 헛소리 말고 못 갚으면 이 부동산으로 대신 갚어 그래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 시가가 5억짜리라면 돈 못 갚으면 이걸로 대신 갚기로 대물변제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을 앞으로 이 부동산에 가등기를 내도요. 가등기. 그럼 이 가등기는 순위보증 가등기 아니라 채권 담보 목적으로 했죠. 이것을 가등기 담보 또는 담보 가등기랍니다. 가등기 담보 또는 담보 가등기라고 해요. 그래서 을 앞으로 가등기 해둔 거죠. 또는 아예 어떤 을은 아예 내 앞으로 소유권 등기 넘기래요. 아예 내 앞으로 이전 등기합니다. 그리고 너가 나중에 갚으면 다시 등기 받아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을이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해요. 갑은 약간 불만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갑이 돈이 필요하면. 그래서 이렇게 사채업자 요구에 따라서 가등기나 을 앞으로 아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둡니다.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것도 채권 담보 목적으로 한 거죠. 이것을 소유권을 양도했는데
담보 목적에 따라서 양도담보를 합니다. 그래서 을 앞으로 이런 걸 해둬요. 그리고 갑이 변제기 때 돈 갚으러 우리를 찾아가요. 그럼 을 집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통장물 없애버려요. 그럼 갑은 변제기 돈을 못 갚아요. 그럼 우리 그 다음날 바로 자기가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그래서 을은 사실 3억을 빌려주면서 안 갚기를 바래요. 아니 못 갚게 을이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5억짜리 딱 자기가 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을들은 아예 등기해두면 그 다음날 소유권 취득해버리겠죠. 가등기했다면 본등기할 서류를 다 미리 받아도 을이 다 받아둔다. 그래서 변제기 때 돈 못 갚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다음날 혼자 가서 본등기 해버립니다. 이렇게 사채업자들이 채무자를 악용해서 폭리를 취했어요. 그래서 이 폭리를 취하니까 이제 전두환 정권 때 전두환이 보기에 이런 게 상당히 불합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막을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만든 법이 이제 가등기 담보법입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그럼 이 법을 만든 취지가 뭐죠? 이 채무자가 채권하기 위해서 큰 손해를 입죠. 이 큰 손해를 막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법의 주된 취지는 이거예요. 갑이 돈 못 갚으면 X부동산으로 대신 갚기 약속했죠. 그럼 약속한 대로 갑이 돈 못 갚으면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약속대로. 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합니다. 단 이 차익을 반드시 갑에게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약속대로 을은 X 소유권 취득하되 차익을 반드시 갑에게 청산하고 돌려주도록 하고 소유권 취득하면 갑 손해 없죠? 그게 이 법 주된 취지입니다. 채무자 피해 안 가게 하는 거예요. 취지를 아시겠죠? 약속대로 소유권 취득하되 차익은 갑에게 돌려주라 이거죠. 이게 법의 주된 취지입니다. 왜 법이 만들어졌는가 알겠죠? 자, 그럼 이 법이 적용되려면 이 법은 4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만 이 법이 적용됩니다. 반드시 4가지를 갖춰야 돼요. 첫째, 이 법이 적용되려면 이 채권은 소비대차 채권에 한해요. 대여금 채권 또는 소비대차에 한합니다. 소비대차. 대여금 채권이 소비대차 같은 말입니다. 이 채권에 한해요. 그래서 이 채권이 아니라면 매매대금을 목적으로 가등기하면 이 법 적용 안 돼요. 공사대금 목적으로 가등기도 이 법 적용 안 됩니다. 무슨 채권? 빌린 돈. 오직 소비대차 채권에만 이 법이 적용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대물변제 예약을 했어야 돼요. 대물변제 예약. 다음 세 번째, 채무액보다 목적물 가액이 더 커야겠죠. 이게 2억이라면 갑이 손해볼 리가 없죠. 그래서 원리금보다 목적물 가액이 더 초과했어야 돼요. 원리금을 초과했을 때만 이 법이 적용되고, 네 번째, 채권자 앞으로 등기나 등록이 가능해야 돼요. 등기 등록이 가능해야 할 때만 이 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4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무슨 채권? 빌린 돈, 소비대차 채권에만 적용된다. 둘째, 대물제하고, 세 번째, 원리금보다 목적물 가액이 더 초과해야 되고, 네 번째, 채권자 앞으로 등기 등록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 4가지를 갖췄을 때 한해서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돼요. 그럼 자 184페이지부터 봐볼게요. 1번 적용 범위에 써있죠? 양괄호 1번 소비대차입니다. 따라서 동그라미로 밑줄, 매매대금 채권이나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에도 이 법 적용 안 돼요. 자, 동그라미 2번, 가등기 주된 목적이 매매대금 채권 확보에 있고 그럼 적용 안 되겠죠. 그 다음 대여금 채권 확보는 부수적 목적일 때 적용 안 돼요. 3번 다만, 자 가로를 2번 쳐볼게요. 첫 번째 가로, 소비대차에 기한 차용금 반환 채무 가로. 자, 두 번째 가로입니다. 그 외의 원인에 의한 채무 가로. 두 가로를 동시에 담보를 목적으로 가등기가 맞춰진 후 여기까지는 가담법 적용 안 돼요. 맞춰진 후까지 적용 안 됩니다. 그 다음 후자 채무가 변제로 소멸하고 차용금 반환 채무가 앞가로죠. 앞가로만 남게 된 경우 이때는 이제 적용돼요. 왜 그래요? 차용금만 남았으니까. 그 다음 양가로 2번 대물문제 예약을 해야 돼요. 양가로 3번 제목이 담보 목적물 가액이 피해담은 채권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그럼 제목 아래 봐보세요. 자, 목적물 예약 당시 시가가 피해담은 채무액이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담보권 실행을 위해 청산금 통지할 필요 없다 그 말이 이 법 적용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법이 적용되면 청산금 통지해야 되거든요. 이 법이 적용 안 되니까 청산금 통지할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다시 청산금 통지할 필요 없다가 무슨 말이다? 이 법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음 또한 예약 당시 담보 목적물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그 다음 가로 쳐보세요. 자 가로 목적물 가액에서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 가로 그 가액이 그 가로가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 합산액을 초과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즉 가로가 이거죠. 우리 지금 5억짜리인데 3억을 빌려야죠. 근데 을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대요. 이 부동산에 선순위 저당권 채권이 4억이에요. 4억. 이미 4억짜리 저당권이 있어요. 근데 3억을 빌려준대요. 그럼 5억짜리가 이미 4억 있다면 내가 돈 빌려올 때는 1억까지 밖에 없죠. 근데 3억 빌리니까 그때는 적용되지 않아요. 가로 의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등기 등록으로 공시해야 돼요. 단 동그라미 2번 다만 저당권, 질권, 전세권은 제외됩니다. 가장 중요한데요. 얘들은 전형담보니까 전세권도 담보권 성격 있죠. 얘들은 다 민법에 있어요. 민법에 있으니까 굳이 가담법 적용할 필요 없죠. 그래서 2번 세 가지는 이 법에서 제외돼요. 지금까지 적용법이 뭐셨죠? 이제 오른쪽 2번 가등기 담보권 실행을 보겠습니다. 자 아래 한 줄 밑줄 하세요. 바로 한 줄. 권리취득위한 실행과 경매 두 가지가 인정되므로 저당권과 실행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저당권에는 귀속청산이 적용 안 되거든요. 근데 가담법은 경매와 귀속청산 적용되니까 저당권과 실행 방법이 다른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적용법이 보셨죠? 이제 구체적으로 가등기 담보권 실행을 봐볼게요. 자 다시 보시면 가백의 시가 5억짜리 부동산이 있어요. 네 부동산에 첫째 1순위 저당권자 A가 있다. 채권의 1억이래요. 이 X의 1순위 저당권이에요. 두 번째 이제 우리 가등기 담보. 우리 여기에 3억을 빌리면서 우리 저 부동산에 자기 앞으로 가등기를 했거나 또는 아예 이전 등기를 했대요. 아까 이것을 가등기 담보 이걸 양도담보 그랬죠? 그럼 가등기나 담보나 양도담보는 법적 성질이 저당권하고 똑같아요. 법적 성질이 저당권하고 똑같습니다. 가등기 담보나 양도담보. 왜요? 다 채권담보 목적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우선 면제권이 있죠? 여기도 우선 면제권이 있어요. 가등기 담보, 양도담보. 경매권이 있죠? 여기도 경매권이 있어요. 여기 366조 법정상고 있죠? 여기도 똑같은 법정상고 있어요. 피다분 채권 범위도 360조 있죠? 여기도 360조 그대로 적용돼요. 저당권 과실에 미치지 않죠? 이것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 딱 하나요. 저당권은 경매밖에 없는데 여기는 좀 이따 볼 귀속청산이 있어요. 귀속청산. 그거 하나만 다르고 나머지 다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이제 이 X부동산에 나보다 후순위 저당권자겠다. 후순위 저당권자. 채권액 1억. 이런 식으로 이 X부동산에 1순위, 2순위, 3순위 있다 해보세요. 근데 갑이 을에게 돈을 안 갚았어요. 그럼 을은 가등기 담보를 실행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갑에게 노무 받으면 을은 가등기 담보를 실행합니다. 가등기 담보 실행은 사적 실행과 공적 실행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실행하거나 공적 힘을 불리는 거죠. 이 공적 실행이 경매예요. 경매. 사적 실행은 귀속청산과 처분청산 방법이 있는데 청산에서 점 안 써도 똑같은 말이에요. 정산, 청산 같은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청산이라고 많이 써주는 거죠. 우리 법에서는 이거 허용하지 않아요. 작년 정답. 그래서 우리 법은 이것만 허용합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처분청산이란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고 판 돈으로 갑에게 청산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나오면 법률강이 복잡해요. 그래서 인정 안 해요. 우리 법은
이 부동산 소유권을 우리에게 귀속시키고 차액만 우리 돌려주는 그 귀속 청산만 우리 법에서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예 인정한대요. 결국 두 가지가 인정되죠? 근데 가담법에서 이걸 물어보지 않겠죠? 가담법은 당연히 이걸 물어보려고 시험에 내는 겁니다. 이거. 그럼 이제 갑이 변제기 때 우리에게 돈을 못 갚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가대기 담보를 실행하는데 우리 귀속 청산한다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X 소유권 취득하고 차익을 돌려주는 거죠. 그게 귀속 청산입니다. 자, 그럼 갑이 변제기 때 우리에게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럼 우리는 갑에게 통지해요. 실행 통지해야 돼요. 실행 통지. 마지막으로 돈 갚을 기회를 통지하는 겁니다. 이때 통지할 때 첫째 무엇을 통지하는가? 저 X 부동산 목조물 가액 있죠. X 목조물 가액에서 우리 채권이 피담은 채권이에요. 우리 지금 실행하니까 우리 채권이 갑에 대한 피담은 채권. 이거와 을보다 선순위가 있다면 혹시 여기처럼 을보다 선순위가 있다면 이것도 같이 빼는 겁니다. 을보다 선순위 채권액도 같이 빼줘요. 빼고 나오면 이게 청산금이에요. 이 청산금을 우리에게 통지합니다. 이걸 왜 빼냐면 을보다는 어떤 방법이든 A가 돈 먼저 받아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X 소유권 취득할 때 이 저당권을 안고 사는 꼴이 돼요. 따라서 우리 채권 3억가 1순위가 선순위 있다면 1억까지 같이 빼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 저 1억을 안고 사는 꼴이에요. 이게 청산금이에요. 그럼 이걸 누구에게 통지하는가? 당연히 저 채무자, 갑이죠, 갑? 그래서 채무자나 통지하거나 또는 채무자 말고 물상보증이 따로 있대요. 그럼 물상보증에게 너 물건 날라가기 싫으면 돈 갚으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돈 A가 갚지만 알려주는 거예요. 또는 우리 지금 가등기 담보권자죠. 우리 가등기 담보 취득했는데 갑으로부터 부동산을 산 사람이 있대요. 그 자리를 제3취득자. 다시 저당권 설정 후에 부동산 소유권 취득한 자를 제3취득자 그랬죠. 그래서 똑같아요. 이것 있는데 그 후에 소유권 취득한 자를 제3취득자. 그래서 이자들에게 다 통지해줍니다. 얘들 한마디로 채무자 등 그래요. 채무자 등에게 통지해줍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지막으로 을보다 후순위 권리자가 B가 있다면 그 후순위 권리자에게도 통지해줘요. 그래서 이자들에게 통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건 절차법이라 이제부터 절차예요. 절차를 그냥 외우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 나는 여기부터 어려워요. 그러면 안 외운 거예요. 등기법 절차법이죠. 외워야 되죠? 이것도 외우셔야 되는 절차니까. 그래서 청산금을 이자들에게 통지해요. 통지. 실행 통지합니다. 그럼 2개월간 시간을 줘요. 그럼 갑은 2개월간 돈을 다 갚아야 돼요. 자, 그럼 우리 X부동산 목조물 시가를 평가할 때 을은 X부동산 시가를 높이고 싶겠어요? 낮추고 싶겠어요? X를 낮춰야 우리 줄 돈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을은 이걸 낮추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시가가 5억짜리인데 우리 이것을 4억으로 낮췄대요. 4억으로 낮추면 이게 줄어들죠. 그래도 우리 주관적으로 4억으로 평가했죠. 그러게 주관적으로 평가해서 통지하더라도 일단 실행 통지로 효력은 있어요. 왜 그래요? 돈 갚아 그 말 했으니까. 단 나중에 우리 청산금을 지급할 때는 이때는 시가의 이가간 정당한 청산금을 지급해야 돼요. 정당한 청산금, 시가의 이가간. 근데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 목조물 가액을 지 멋대로 평가하더라도 일단 돈 갚아 그랬으니까 통지로 세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빼니까 청산금이 없대요. 없더라도 청산금 없다고 통지해야 돼요. 그래야 2개월 안에 돈 갚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산금 없더라도 없다고 통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갑이 2개월 안에 돈을 갚는 거예요. 다음 이번엔 반대로 우리 잠깐 머리에 총 맞아서
시가가 5억짜리인데 5억짜리를 7억으로 평가했대요. 그럼 돈이 엄청 커졌죠? 이때는 거꾸로 우리 내가 착각해서요 라고 나중에 못 다퉈요. 7억으로 평가하면 거기에 딱 구속돼 버립니다. 다시 이걸 낮게 평가해도 통제력 있어요. 거꾸로 이걸 높게 평가하면 나중에 이게 커져서 깜빡했다라고 다툴 수 없습니다. 거기에 딱 구속돼요. 구속. 그 두 개를 잘 비교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갑이 마지막으로 2개월 안에 돈을 갚으면 돼요. 이때까지 못 갚으면 그때 이제 을은 청산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럼 우리 가등기 담보권자라면 가등기 담보권자 을은 청산금 지급해야 돼요. 그럼 갑은 뭐 해줘야 돼요? X부동산, 그쵸? X부동산 소유권 이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X부동산 점유를 우리에게 인도하겠죠? 그래서 우리 가등기였다면 을은 청산금을 지급하고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과 점유인도 이거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동시행입니다. 반대로 우리 양도담보라면 이미 소유권 취득했죠? 청산금 지급하자마자 곧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우리 가등기라면 이 두 가지가 동시행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청산기간이 있는데 2개월 청산기간 지나면 을은 청산금 지급하면 되는데 청산기간 지났더라도 갑이 청산금을 지급받기 전이라면 갑은 언제든지 채무 변제하고 가등기라든가 양도담보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다시 청산기간 지났더라도 갑은 돈 받기 전까지 언제나 돈 다 갖고 가등기나 양도담보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도 예외가 있어요. 변제기 경과 후 10년이 지났다. 변제기 10년이 지났어요. 또는 선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권리를 취득하면 이때는 변제하더라도 가등기나 양도담보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선의 가시면 잘 나옵니다. 선의예요, 선의. 그럼 선의 3자가 나왔단 말은 가등기가 아니라 양도담보였겠죠, 양도담보. 그렇지 않을까요? 갑이 우리에게 가등기를 해줬대요. 누가 소유자요? 갑이 소유자인데 우리 팔 수 있습니까? 이때는 사도 선의 3자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갑이 우리에게 양도담보 했대요. 양도담보 이전 등기. 그럼 우리 앞으로 소유권 등기 돼 있으니까 우리를 소유자를 믿고 혹시 거래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이런 경우나 선의가 나오겠죠? 양도담보일 때. 이런 식으로 양도담보권자가 팔아버리면 선의 3자 소유권 취득하니까 그때는 돈 갚아도 변제 청구, 말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서 이제 한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절차 한번 다시 봐볼게요. 변제기 지났죠? 그럼 을은 갑한테 실행 통제요. 뭘 통제요? X부동산 가액에서 을 채권액과 선순위 저당권이 있다면 그걸 다 같이 빼요. 그 청산금을 통제합니다. 누구한테 통제요? 채무자 등과 후순위가 있다면 후순위에게 통제해요. 후순위자. 이자에게 통제합니다. 자, 그럼 목조물 가액 평가할 때 우리 목조물 가액을 낮게 평가해요. 그럼 청산금이 줄어들겠죠? 그럼 이 청산금이 있다면 이 청산금은 B와 갑 중에 누가 먼저 받아야겠어요? 청산금을? B와 갑 중에? B는 갑에 대한 채권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청산금이 있다면 갑보다 B가 먼저 받아야겠죠. B. 그러죠? B는 갑에 대한 채권자니까. 그럼 우리 이걸 낮게 평가해서 이게 줄어들면 B가 받는 돈이 줄어들어요. 그럼 청산금에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불만 있죠? 불만 있으면 B는 내 채권 변제기 전이라도 청산기간에 한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에 불만이 있는 후순위 권리자는 자기 채권 변제기 전이라도 청산기간에 한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경매 청구하면 귀속청산 중단돼 버립니다. 중단되고 이제 저 채권자, 을을 포함해서 채권자들은 경매에 참가해서 배당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 목적이 물거품 돼버리죠? 그러니까 을은 이런 자가 있다면
이거 함부로 이건 낮게 평가 못해요. 자기 목적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내부적 통제 장치가 있습니다. 내부적. 아무튼 이걸 낮게 평가하더라도 실행 통지로서 효력이 있어요. 반대로 이걸 높게 평가하면 나중에 수익을 다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청산기간 안에 갚은 돈을 갚으면 돼요. 못 갚으면 을은 청산금 지급하고 동시행으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청산기간 지났더라도 갑은 청산금 받기 전까지 채무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단 예외적으로 변제 기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선의 3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그때는 가등기나 양도하면 말소 청구할 수 없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책에서 확인해 볼게요. 185페이지. 이제 상단에 양가로 1번 권리 취득한 실형이 기록 청산이죠. 반가로 1번 담보권 실형돈이 보세요. 1번 통지상 청산금이에요. 기억 청산금 보세요. 부적 부동산 평가액에서 피담은 채권액과 선순위 권리 채권액을 제외한 뺀 금액입니다. 두 개를 제외한 게 청산금이에요. 니은 청산금이 없다면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통지동그라미 통지해야 돼요. 없더라도 그때 계략적 써놓습니다. 계략적으로 통지하면 돼. 그때는 청산금이 없으니까 그냥 계략적으로 통지하면 돼요. 청산금 없으니까 자세히 할 필요 없잖아요. 계략적으로. 정답이에요. 정답. 어디 정답이에요? 모의고사 정답이에요. 하나 가르쳐주세요. 계략적 써놨죠? 아니 제가 요약집 안 써놨으니까 정답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도 틀려요. 가르치는 사람이 한시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음 디귿.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이 객관적 가액이 미달하더라도 일단 통지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2번 통지 상대방은 기억, 채무자 등 써있죠? 가르고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세자. 오른쪽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청산기간 진행하지 않습니다. 돈갚을 기회를 줘야겠죠? 따라서 채권자가 본등기 경로했더라도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니은은 제목만 밑줄, 후순위 권리자 밑줄 통지한다. 3번 통지 방문 제한 없어요. 구두 가능하죠? 4번 통지 구성료 보세요. 평가액 통지하고 나면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 소유기관에서 다툴 수 없어요. 즉 이걸 5억짜리를 7억으로 평가하면 나중에 오 깜빡했네라고 못 다툽니다. 다음 반가로 2번 청산이 있죠? 1번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등기 담보권자가 등기를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절차 위반이니까. 다만 나중이라도 정산 절차를 마치면 그 소유권 등기는 실체형이 법하죠. 그때는 유효가 될 수가 있어요. 2번 기간은 2개월입니다. 3번 청산금 청구권자 보세요.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 그 다음 여기 나오죠? 후순위 권리자 등. 다만 선순위 권리자는 그 아랫줄 청산금 청구권자가 아닙니다. 왜 그래요? 이자 돈은 미리 빼놓으세요. 얘 돈은 미리 빼뒀죠. 근데 이자가 이거 손대면 되겠어요? 내 돈 이렇게 빼놨으니까 이자는 청산금 손 못대요. 얘 돈 미리 빼놨잖아. 이거 빼고 청산금이니까. 다음 페이지. 네, 반가로 3번 본등기가 나왔죠. 자, 동그라미 1번 가등기 담보적이 이거 한 경우 가등기 담보 이거.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금 지급하고 본등기를 하여 소유권 취득한다. 이 경우 청산금 지급과 그 다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의무 두 밑줄이 이렇게 서로 동시행입니다. 두 밑줄. 다음 2번 양도담보권자는 청산금 지급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한다. 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 지나면 바로 취득해요. 이미 등기한 자니까. 반가로 동그라미 3번 있죠? 기억. 채무자 등은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 청산기간 지난 후에도 채무 권리금 변제하고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단 니은. 다만 청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밑줄 2번 있죠? 첫째, 채무 변제기부터 10년이 경과했다. 둘째, 선의 동그라미. 선의 3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그때는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4번 후순위 권리자 보호가 있죠? 1번 채권자에게 통지하라 그랬죠? 아까 이렇게 통지해요. 그럼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청산기간 권리. 기억.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 내라면 자신 채권이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니은. 이 경우 즉 경매 청구된 경우 귀속청산 중단되고 가등기 담보권자는 경매 절차에 따라서 배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귀속청산 보셨죠? 그러니까 이자는 청산금에 불만이 있으면
자기 채권 변제기 전이라도 언제 안에서? 청산기간 내 안에서 경매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임목에 관한 법도 있었지. 임목법. 임목법도 임목을 발치하면 자기 채권 변제기 전이라도 사전에 경매 청구했죠. 여기도 채권 변제기 전이라도 청산후에 불만이 있으면 청산기간 내 한해서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변제기 전이라도 경매 청구 가능한 게 딱 두 번 나온다 그랬죠. 임목법하고 여기 가등기 담보법 두 번 나온다 했어요. 여기서 이건 절차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185, 186 한 장밖에 안 되죠? 이 한 장 외우면 한 문제 맞추는 거예요. 쉽죠? 이 절차를 이건 외우셔야 돼요. 절차법이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모의고사 답은 말해주셨으니까 계략적이라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하고 다음에 또 시간 되시면 민트법 하나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이제 다음 주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